관저에 있으면서 그 어떤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쯤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공보를 자처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때려놓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체포하는 전날 명령을 안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건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을 뿐더러 시민과 충돌해선 안 된다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이 아니란 취지인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이런 걸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른 지휘관들을 이렇게 범죄를 몰고 구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다음에도 대통령은 있기 마련이고 군 지휘관이 있기 마련인데 군 통수권자가 어떤 비상한 상황에 지휘를 했을 때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복을 할 거냐. 상명하복이라는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을 다 잡아들이면 군 기강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인데요. 국민 눈높이와 너무 달라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인사죠. 오늘 국내 언론사와 외신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자리에서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네, 내란을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하다가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이제 취지의 근거를 내세웠거든요. 네. 뭐 해외로까지 다 생중계되고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무슨 내란이겠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세계로 생중계되는 그 현장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그래서 그 내란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가 짓밟히는 현장을요. 저 석동현 변호사가 뭐 공식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분이 왜 나와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니요. 형법에 규정된 그 국헌 문란에 정확히 딱 떨어지는 국회 유린과 중앙선관위 유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국민이 목도했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정말 구차하고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뭐 친구끼리는 정말 서로 닮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유유상종이다라는 말로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왜 헌재의 탄핵소추 의결안은 받지도 않고 또 소환장도 안 받습니까? 생일 축하 꽃다발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56kg 용산에 장어 56kg 배달됐다면서요. 계엄 이후에. 그거 먹고 힘내서 이런 엉뚱한 소리 헛소리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이 기자회견을 듣고 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국민들 더 열받았다 생각하고요. 예. 그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닮았다는 거예요. 친구끼리. 그 체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 사령관들 밑에 현장의 지휘관들은 그럼 뭐 환청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려거든 아예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당당하면 빨리빨리 소환에 응해서 수사 받는 게 맞겠죠. 이런 헛소리 하려고 기자들 바쁜데 모아놓고 이렇게 오전 오후 떠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목이죠. 예. 자, 석동현 변호사가 정식 아직 선임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무려 45년이나 되는 인연이 있는 오랜 친구죠. 45년이요? 40년인 줄 알았는데 5년 더 있네요. 왜냐면 79학번이잖아요. 예.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동창이고 그러네요. 석동현 변호사가 연수원 15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23기니까 같은 나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구술을 하는 동안 석동현 변호사는 좀 일찍 법조인 생활을 하게 된 셈이죠. 동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정치권에 입문을 했지만 등원을 한 적은 없죠. 지난 선거에서는 송파을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지금은 이제 친한계 의원이 된 박정훈 의원과 예. 공천 경쟁을 하다가 당시 단수 공천을 박정훈 후보가 받게 되면서 또 그 이후에가 행로가 재밌죠.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로 가서 당선권 안에 드는가 싶었는데 자유통일당이 한 명도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면서 최종 낙선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 것은 여기서 자신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논리를 내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의 발언들을 주로 쏟아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이런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내란죄와 관련한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의식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위법적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법조인들 가운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를 찾아서 뭐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계속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는 그런 네,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였는데 여론전을 신경 써서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여론전에 실패한 것 같아요. 목적은 저는 여론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서 전 국민이 그러한 내란과 군사반란의 현장을 다 봤는데요. 더 이상의 그 논리를 만들어낼 정도의 지적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것이 왜 한 것이냐를 따지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시선 돌리기고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계속 지금 본인이 수사를 떳떳하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 거부하고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이렇게 송달도 거부하고 모든 것들 탄핵 심판과 수사를 모든 걸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난이 워낙 빗발치니까 예. 늘 검찰이 자기 자신에게 비난이 돌아올 때 쓰는 수법, 그 수법을 오늘 또 했죠. 시선 돌리고 그리고 시간 끌기 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봐서 매우 유감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역시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얕은 수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충고드립니다. 피할 길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 무기징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파면도 현재 심판의 파면 결과도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머리 그냥 그만 쓰십시오. 예. 김희정 의원님 앞서 이제 왜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진짜 왜 한 걸까요? 저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인들이 아니라고 뭐 아닌 겁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내란이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법률가 출신인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도 수긍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내란죄가 확실히 맞다라고. 그리고 내란죄가 아니라면 왜 내란 수괴로 규정이 돼 있으며 검찰의 나머지 사령관들 포함해서 구속된 사람들은 왜 내란죄로 적시가 됐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인들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뭐 12.12 담화문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 막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 해놓고 지금 책임지는 모습도 아니면서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맨날 싸우라고들 했잖아요. 국정감사 때도 장관들 싸워라, 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런 얘기 했는데 본인이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규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석동현 변호사 했던 이 이야기들은 저는 뭐 구구여 결집하라.
나머지 그야말로 지금 한 줌 안 되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예. 아까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내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 전달 창구로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나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모습은 분노에 더 기름 붓는 것이고 이런 얘기는 재판에 나가서 헌재에 나가서 제대로 해야 될 이야기들이고 주장을 해야지 마땅한 이야기들이고 그다음에 공수처나 이쪽에 와서 빨리 수사받고 거기서 이런 주장을 해야지 왜 국민을 대상으로 염장 지르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냔 말이죠. 공식 변호인도 아니라면서. 그래서 이거는 극우여 결집하라 메시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아주 일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 딱 떨어지는 내란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김용남 의원님.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형법이나 아니면 판례를 가장 잘 알 사람으로 보이는데 알면서 저러는 걸까요?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법조인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번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뭐 가장 적합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선관위를 접수한 상태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할 때 그 폭동이 반드시 민간인이거나 어떤 공직자의 신분이 없는 사람들만 폭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로 군인을 동원했을 때 폭동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판례가 이미 오래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알면서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더 나쁘죠. 근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뭐 알면서도 나쁜 그 일부러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평소에도 왜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다른 그 언론보다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 본인이 즐겨 보던 특정 유튜브만 계속 보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일정 그 특정한 유튜브에선 계속 이게 내란죄가 안 된다 내지는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게 죄가 안 된다를 뛰어넘어서 잘했다 내지는 정당하다는 주장들을 하는 유튜브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나에 대한 지지세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 이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나를 지지하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른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대단한 오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면 그걸 발의한 의원,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합시다.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입니다. 입법 독재를 막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이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는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사과했던 당대표는 내쫓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비대위를 꾸리니 안 꾸리니 마땅한 사람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아수라장의 가운데에서 저런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궁리해가지고 죽을 꾀를 낸 거예요. 검사들이
저분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예. 기소권 남발하고 결국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 받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러면 반성하고 뭐 검사직 내려놓습니까? 거의 지금 그거랑 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에서 그러나 이 검사들처럼 기소권 남발하는 형태도 아니고 검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러면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인가라는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만약에 기각되면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인용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인용되면 본인은 국회의원직 내려놓을 건가요? 뭘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지난번 14일 탄핵 바로 전날에 국방일보에 난 것도 12.12 담화문과 유사한 형태의 보도가 됐거든요. 통치권의 일환이었고 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였다. 그 계엄이 불가피한 거였다라는 그런 논조를 국방일보에도 싣고 있는 걸 보면서 여전히 그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뭔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기 전에는 우린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이미 상처가 돼서 이게 씻을 수 없는 그런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예.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집권당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상 대표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석고대죄에도 모달을 파네 지금 아예 협박하고 지금 막 으름장 놓고 오히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책임져야 돼.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반하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석동현 변호사나 뭐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원내대표인 것 같고 그 변호인인 것 같아서 개선의 정이 안 보입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야당이 잇따라서 국무위원들 탄핵 소추안을 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을 비판한 것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많이 나간 측면이 있어요.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자라는 부분이어서 일단 윤재관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제가 정강재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논리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만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만둬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처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이제 법적 처벌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찬성표를 던지었고 반대표를 던진 국힘의 의원들은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내란 동조, 방조 혐의로 처벌해야 되겠죠. 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좀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이 정말 이상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말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극우 정당인지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극우 정당의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게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날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헌법재판관 3인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헌적인 내용들을 어제는 또 발언을 했고요. 오늘은 또 이런 처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극우 정당이 어떻게 될까? 대단히 제가 우려할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당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까지 된 이유가 윤석열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함께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같은 5선인데요. 같은 5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이번에 자리매김했는데 본인은 국민 밉상의 최고봉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같은 5선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오죽하면요? 네, 오죽하면. 그러니까 거대 야권이 지금 192석을 갖고 있고 행정권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폭주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리하게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것 많은 국민께서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남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장치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이지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눈이나 깜짝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08석 갖고
저런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서 현실화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행정권을 무력화시키는 탄핵권 남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을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지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는 건 아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입법권을 안 되죠. 민주당이 네.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런 여론 환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될 텐데 연일 국민 눈높이와 좀 동떨어지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국민 52%가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 속에서 저런 발언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런 발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탄핵이 최종적으로 기각됐을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모를 뿐이 아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6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연일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더 불안한 거죠. 저게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본인도 모를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본인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우리 헌법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를 알면서도 저런 무리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예.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진짜로 뭘 또 다른 어마어마한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나? 막판에 반전수가 있나?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른 면에서는 뭔가 진짜 있나? 또 뭘 꾸미고 있나?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결국엔 말로 하는 것인데 저렇게 말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종국적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비상계엄 직후에 나눴던 대화, 단체 대화방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을 전혀 못했던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당일 10시 한 23분 정도에 대국민 담화 형식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잖아요. 28분까지. 그 직후에 한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다 이렇게 알리고요. 그 뒤에 다른 의원이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상계엄 막겠다 공지라는 점을 공유를 하고요. 또 다른 의원은 비상의총은 언제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국회는 해산되는 건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요. 첫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문자로 공지하는데 국회로 했다가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자 공지를 통해서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랬다가 다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바꾸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범수 사무총장이 국회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의원은 국회 정문 앞 당사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 앞뒤로 더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이 더 많은데 그걸 저희가 뭐 다 전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고 우왕좌왕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일단 시청자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뭐 장소 어디서 의원총회 할 것인가 이런 게 계속 엇갈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1차 원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시로서는 어느 곳에서 의총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 대화 내용을 놓고 보면 당시에 긴박했던 가운데서도 국회의사당으로 모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이것을 충분히 의원들에게 공지하지 못했던 점이 아마 많은 의원들이 이 당사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원인은 그러면 민주당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 담 넘어서 국회의사당 들어갔는데 왜 여당 의원들은 들어가지 못했느냐라는 의문이 남게 되죠. 네. 근데 아마 그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근거 없이 계엄령을 내렸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진위가 어느 정도 파악돼야 대응이 가능할 건데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으로 뭐 국회의사당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사실 이런 그 일련의 메시지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는 당사에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일견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렇게 긴박했었던 메시지 특히 당대표가 국회의사당으로 다 와주기를 희망한다 거의 지시적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대거 당사에 머물고 국회의사당에 가지 못했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저런 단체 대화방이 뭐 이른바 유출된 거죠. 언론에. 누가 이걸 유출했느냐라는 걸 색출하자는 성토까지도 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고요. 당이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지금 많이 격앙돼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색출해 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색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 이제 다 뒤져야겠죠. 핸드폰을. 누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느냐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으로서 그러면 그게 할 일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비판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당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덕수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이 오늘 처음으로 거부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했는데 이게 주목되는 건 앞으로 특검, 특히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것이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려면 오늘 법률안 공포를 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절차로 넘어갔으면 이거는 법률안으로서 확정되고 6개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는구나 그랬을 텐데 거부권 행사만 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아무런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를 추후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일을 좀 두고 법률로서 확정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거든요. 근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말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자리를 골라서 다니셨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떤 판단력의 문제라든지 어떤 일종의 능력에 있어서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일종의 고발이 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 본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다면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보다 바람직한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라면 오늘 아예 법률 안으로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았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